정부가 새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차주 단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전면 도입하는 게 핵심인데요. 차주별로 상환 능력을 더 꼼꼼하게 살펴보는 방식이라 대출 문턱이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허윤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연간 8%까지 확대된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저금리와 코로나19 영향으로 급격히 불어난 가계부채 총량을 묶겠다는 건데, 이를 위해 2023년 7월부터 차주 단위 DSR을 전면 도입합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즉 차주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을 토대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DSR은 은행별로 40%만 맞추면 돼 차주별로는 DSR 40%를 넘겨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DSR을 차주 단위로 전환하면 상환 능력을 더 꼼꼼히 살피게 돼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차주 단위 DSR은 기간별로 3단계에 걸쳐 적용됩니다. 우선 오는 7월부터 규제 지역 내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거나 신용대출을 1억 원 초과해서 받는 차주에 DSR 40%가 적용됩니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는 모든 차주에게 적용되고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 원 초과하는 모든 차주에 DSR 40%가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차주별 DSR이 적용된다고 해도 서민이나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경우는 적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반면 과도하게 빚을 일으키는 부동산 투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현재 연소득이 8천만 원인 차주가 비규제 지역에서 9억 원 아파트 세 채를 사면 17억 원 상당의 주담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주 단위 DSR 체제 하에선 대출을 6억 7천5백만 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농지담보대출 등 비주담대에도 DSR 40%가 적용될 예정이라 차주 한 명이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아 땅을 사는 LH 사태 같은 투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과도하게 금융권에서 차입을 한 경우에는 이 DSR 규제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일괄적으로 10년이 적용되는 신용대출 만기도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만기 7년이 적용되고 내년 7월에는 5년으로 조정됩니다. 대출 만기가 짧아지면 매년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커져 DSR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DSR을 풀어줍니다. 청년층 대출을 심사할 때 현재 소득이 아닌 미래 소득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허윤영입니다.